김어준의 뉴스 공장. 정치 구단주 평화당이라고 약칭으로 불러달라고 했으니 평화당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안녕합니다. 예. 이 전공 분야입니다. 전공 분야. 예. 전공 분야. 요즘 이 뉴스가 얼마나 대단한 뉴스인지 잘 짚어주지 않아가지고, 대표님이 나오시면 이거 또, 대표님 말대로 다 됐다고. 아니, 제 자랑이 아니라, 네. 제가 SNS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 한 것이 거의 99% 적중했습니다. 뭐 100%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예. 그러니까 공장장을 제가 존경합니다. 갑자기 1% 해드려가지고요. 예. 이게 걱정했던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또 한미 군사회담 또 하자고 할 텐데 또 뭐 핵은 자유권이라고 할 텐데 등등등등 이걸 포기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한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다 될 거라고는 이렇게 돼야 했지만 예. 될 거라고는 미국 쪽에서는 뭐 전망이 전혀 없었던 거고. 그렇죠. 예. 뭐 미 국무성에서는 이런 날이 올리라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심지어 그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부정적이라고 말할 요인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도대체 예. 저도 특사를 해봤지만은 이번 특사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를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저는 서훈을 믿어라. 서훈은 대통령도 미국도 북한도 경험도 능력도 실력도 있다 했는데 역시 미국을 의식하면서 결국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지만은 숨소리까지 미국과 공유하지 않으면은 북한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은 말로는 뭐 미 제국주의 어쩌고 미국을 비난하지만은 속내는 제일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체제가 보장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그 최소한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하고 굉장히 좋아요. 예. 또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서부터 미국은 뭐 극비 방문해가지고 다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국익이 있으니까. 알면서도. 알았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절묘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예. 서훈, 예. 천혜성 예. 통일부 장관 여기에 김상균 차장이요. 예. 아주 서훈 못지않은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을 하는 걸 보고 되겠다. 저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됐구나. 역시 나보다 낫다. 이거 인정합니다. 대북 문제는 사실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네. 북한도 갔다 오셨고 정상회담도 성사되는 거 보셨고. 저하고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뭐 공장장이 아는 게 있어야지. 제가 대북 관계에서는 그냥 고개 숙이고 듣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 그리고 대북 특사로 다녀오셨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지만은 이렇게 완전한 합의를 해올까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미 군사훈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걸어서 해도 좋긴 하지만 요거를 고려를 해서 북한이 뭘 얻어내려고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협상 중에는. 근데 자기들이 그냥 군사훈련 해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미국도 할 말이 없고. 제가 보니까 또 이제 이러면은 뭐 보수층에서 박지원이는 역시 빨갱이다. 저놈은 김정일이 찬양하더니 또 김정은도 찬양한다. 저는 김정은 찬양해가지고 많이 얻어맞았어요.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훨씬 액션이 크고
통이 크고 이런 결정을 해버리는 걸 보면은 북한 내에서 네.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것도 과시한 거고. 맞습니다. 또 솔직히 그 무서운 친구예요. 보니까는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네. 껐떡하지 않겠다 네. 하는 것을 과시도 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기할 수 있다 말도 해버리고요. 그렇죠. 네. 네. 예, 북한의 최종적인 목적은 북미 수교, 네. 체제 보장, 평화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보장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김일성, 유훈인, 네. 비핵화 그걸 딱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 핵을 가진 것도 결국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한 거지. 핵 뭐 10개, 20개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10,000발이 넘는 핵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 게임도 안 뭐 되는 조적지열이죠. 거죠. 예. 그 자체는 게임도 안 되니까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이거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냉정한 현실이시기도 하고요. 4월 한미 군사훈련도 예년대로 해도 좋다. 그것도 큽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예. 아마 이번 정의용 서훈 이 두 특사분이 미국에 가서 예. 어느 수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다 나오지 않은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결국 사실 이제 지금 발표한 합의문은 기본 전제가 되는 조건들을 다 풀어버린 거고요. 여기에 선물이 추가로 있지 않을까? 선물이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북한 핵 기술에 대해서 예. 핵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내로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핵 보유국이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가장 위협스럽게 생각하는 게 북한 핵이 더 발전해서 예. 작아지고 가벼워지는 소형 경량화가 돼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미사일에 탑재되는 ICBM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예. 지금 현재도 뭐 구암, 사이판, 미국 영토에는 갈 수 있지만은 본토까지 간다고 북한에서도 주장을 하고 미국도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이 두 분 특사 오늘 방미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게 ICBM의 개발을 중단하겠다. 아예. 네. 일단 그것부터 하겠다. 예. 그리고 특히 그건 미국의 가장 큰 선물이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하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솔직히 이번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세 정상이 다 잘했지만은 이번에 금메달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따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아, 줘야죠.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 제가 또 자랑입니다만 네. 미국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 네. 우리 동포입니다. 예. 세 사람을 석방해줘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네. 죄송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 세 사람을 석방해주는 예. 그런 배려도 해라. 예. 그런데 아마 그것도 그거 맞으면 어떡하십니까? 이게 다 맞아가지고 101% 맞는 건데, 그러면. 그러면 저 이제 해설 안 하고 남산 밑에다 돗자리 깔고 점쟁이 해야죠. 뭐. 미아리 점성촌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선물은 들고 가겠지, 뭔가. 네, 그렇죠.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어떤 김정은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면서, 그죠? 아니 그런데요. 예. 제가 뭐 공장장하고 노벨상. 예. 많이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업가 출신이 없습니다. 예. 처음이에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 없는데 사업가 출신은 유일하게 MB 하나란 말이에요. 예. MB는 돈을 좋아해 가지고
돈 벌려고 대통령에서 적골됐고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익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 하면 이익이냐 손해냐. 예. 그런데 북한 핵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 이기는 된다. 길이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재선되는 길이고 그러니까요. 세계적 맞습니다. 재앙을 없애는 길이고 미국 본토의 공격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손익 개념으로 이미 계산이 끝났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위기로부터 구한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그리고 재선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를 몰래 설치해가지고 아니 주님도 좋지만은 예. 아마 그러한 것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거듭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을 엄청나게 미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년 우리 국회 본회의 연설을 제가 듣고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저래서 힐러리에게 이겼구나 했더니 미국 관료가 연락이 와서 네. 그 배경을 묻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조셉 윤 조셉 윤. 예, 조셉 윤이 왜 잘랐나요? 그러니까 미국 내 대화파 아닙니까? 또 최고 대화파고 지금 그분이 만약 계셨으면은 예. 참 더 좋았겠다. 이제 거기에 참고가 되니까요. 그래. 대표님은 또 그쪽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조셉 윤 특별대표가 틸러슨 예. 국무장관 국무성이니까 대화의 필요성을 자꾸 역설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예.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발표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제재를 한다 하는데 대화해야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트럼프는 대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들은 모든 좋은 결정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한 그리고 것으로 만들어 실제로 장관들이나 대통령은 장관들이나 대통령 참모들은 영광을 대통령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니까 저게 뭐야? 트럼프 패싱이다. 트럼프 패싱이다. 해가지고 틸러슨 국무장관을 국무장관한테. 해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켈리 비서실장이 절대 안 된다. 아하. 만약 틸러슨을 자르면은 내가 나가겠다. 아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셉 윤이 총 맞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셉 저는 윤이 이번에 정의용 예. 서훈 특사 요거 혹시 조셉 윤하고 통화해서 파악하신 내용입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나 잡혀가요. 통화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묻지 말고 통화를 하시죠. 또 다른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시는 것까지는 얘기하고, 예. 통화 안 했다니까요? 평상시 통화하시지 않습니까, 조셉 윤? 평상시 통화한 것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예. 이번 특사 정의용 서훈 원장이 오늘 방미를 하지만은 그러한 것 트럼프 패싱이 되지 않는 우리가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앞서가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는 비위가 상연한 거예요. 모든 영광은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렛대, 우리는 중매쟁이 이런 걸로 해서 영광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let him do it. 트럼프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도 받고 영광도 가져가고 다 하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공장장은 내 생각에 항상 따라오는 거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쭉 했던 얘기는 하나 전문가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제 얘기 듣고 제 SNS 보고 했겠지 뭐. 저는 SNS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 러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돌아서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육제회담 때 멤버들을 쭉 도는 거예요, 보니까. 돌고 물론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미국이 이제 나서면 나머지도 해결되긴 하겠죠. 미국에서도 지금 놀란 거 아닙니까, 현재 스코어.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예, 깜짝 놀랐죠. 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국무성에서 그런 예. 반응을 내놓았죠. 예, 이런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았냐. 예, 이런 날이 알 줄 몰랐다. 가서 잘 되겠죠? 미국 쪽에서도?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 합의가 원체 좋고 또 북한에서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화 기간 동안에는 핵실험이나 예.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건 비핵화의 길로 가는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되고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거부할 무엇도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분이 아무것도 한미 없어요. 군사훈련도 예. 예년 수준으로 해라. 그러니까요. 뭐 경제 제재 풀라는 말도 없고요. 이제 그걸 만나면은 결국 이번에 이걸 시사가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은 가야 된다. 막 갔다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먼저 미국하고 완전하게 합의를 하도록 대미 특사 한미 정상회담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예. 제가 얘기하기 전에 다 갔다 왔더라. 미국하고 예. 돼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가셨지만은 주요한 멤버들이 다 미국 가서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특히 일부에서 바미당이나 한국당은 바미당. 왜 아베 대통령하고 트럼프는 저렇게 뭐 자주 전화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전화 한번 못하냐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걸 딱 참고 기다리더니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 변명을 안 해요, 보면. 그래서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다 방문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번에 그 프로세스 과정이 네. 결국 2005년 9.19 합의로 돌아가는 거다. 그 해결 방법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는 6.15 정신으로 예. 북한 핵 문제는 9.19 합의로 돌아가면 된다 하는데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가 미국의 정권교체나 우리나라의 정권교체 때문에 실패했고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기회. 이번엔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남측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김대중 북한에서 네.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 그런 얘기는 있었죠. 어디서 회담을 할까. 우리가 가니까 예. 답방을 반드시 예. 2차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한다 예.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수차 약속을 했고요. 예. 저를 몇 번 만났을 때 예. 제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예. 앵콜 하니까 그러면은 답방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앵콜 하겠다. 그런 농담까지 했다니까요. 아, 장관 선생 내가 틀림없이 답방해가지고 장관 선생 선거운동까지 다 해주겠습니다. 선거운동까지. 그러나 못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못 왔는데 그게 이제 개인의 결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을 하더라도 당시 정권을 쥔 권력자라 하더라도 국제 정세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세습 집권을 해서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구글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500개가 넘는 장마당이 이루어졌어요. 그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그 탈북자 만나서 이제 북한 사정 청취하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북한 경제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요. 500만 대의 핸드폰이 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흐르고요. 네.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딱 입증하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런 뉴스 많이 나왔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타면 마부 생각난다고 잘 살다가 후퇴하고 상당한 정보가 흐르는 개혁 개방이 우리가 볼 때는 미약하지만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게 후퇴하면은 주민들을 컨트롤할 힘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서운 통상 압력 때문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서 그 주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 네. 하는 실질적인 약속을 아직까지는 미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후퇴하면, 거기에다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완전히 권력은 장악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요구를 받자. 그리고 미국과 잘 지내야 산다. 네. 저기 그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훈이 네. 김일성 자기 주석으로부터 유훈이 어떻게 해서든지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못 믿어요. 일본을 못 믿어요. 그렇겠죠. 네, 그 사람들은 우리 영토를 병탐한 적이 있고 미국은 역사적으로 남의 영토를 병탐한 적이 없고 또 지리적으로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또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체제 보장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북미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유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니까 핵을 개발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해요. 제 생각엔 미국까지 다음 시간이면 미국까지 갔다 와서 그 특사다리 투어가 끝난 시점이겠죠. 그때가 되면. 예. 그렇죠. 예, 투어가 끝나면 이제 대표님이 또 폭포수처럼 쏟아지겠죠. 예, 다. 어떻게 됐든 저는 이번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새 정상들이 다 잘했지만은 특히 금메달은 트럼프고 이번 오늘 방미하는 정의용, 서훈 이 두 특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숨소리까지 다 공유를 하면서 트럼프로 하여금 북미 대화를 하고 그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 모라토리움, 동결, 비핵화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나서게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당의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이었군요. 저희 대표가 입에 붙어서 평화당의 대표님 아니시죠?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 대표는 영원히 대표입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 그것마저 알려주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사건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연일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과연 대통령과 정당에 특히 정당에 네. 대통령은 전체적인 이미지
큰 결정들의 영향을 받지. 그렇죠. 개별 네. 사건의 영향을 잘 안 받는 편인데. 네네. 일단 대통령부터 짚어볼까요? 그게 안희정 전 지사 예. 의혹이 아니죠, 이제. 사건이 터진 것은 5일입니다, 5일.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먼저 보면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9%포인트 하락해서 65.6%입니다. 3주 연속 65%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29.4%입니다. 예. 그래서 일간으로 보면은, 특사들이 방북했던 날이 5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요일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66.5%로. 네. 근데 6일 날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었죠. 네. 안희정 스폭 확산이 되었고 네. 여기 63.9%로 이제 상당폭 하락을 했죠. 이제 3호 남북 합의가 이제 공개가 되고 확산된 시점이 어제였습니다. 다시 올라갔군요. 예, 7일 날에는 66.7%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의 변화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안희정 성폭행 의혹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네. 상당폭 상승했을 것이다. 상승 모멘텀이었죠. 네. 특사단 방문하고 이런 네. 성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면은 네. 지금 그러니까 특사단 방북 전의 지지율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떨어졌다 다시 올라온. 네. 제가 봤을 때는 안보 문제가 어떤 지금에 있어서 크게 많은 상승 요인은 아니긴 하지만, 네. 이 3호 남북 합의가 워낙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 3%포인트는 상승하지 않을까 오랜만에 생각을 했었는데. 70%대로 올라갈 수도 있었던 모멘텀이었던 것 같은데 여하간. 반감시켰다. 네, 어제 기준으로는 네. 66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예, 어제 일간 기준으로는 66.7%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고. 예. 사람들은 정당 지지율, 특히 기자들은 정당 지지율, 예, 지방선거에 정당 지지율에 미칠. 대해서 정말 예.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풀어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2.4%포인트 하락한 47.6%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타격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상징적인 인물이고 네. 1, 2위를 다투던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로도 그렇고 근데 네. 이게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당이 차떼기로 돈을 네. 받았다 하는 네.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여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순간 개인적인 딱 문제가 있는 끊어지거든요. 거죠. 예. 네. 하지만 이 그래서 부분 같은 어떻게 경우는 했습니까? 예, 예.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이러한 관련 어떤 의혹들이 터진다거나 네. 그리고 당의 대처가 지난번처럼 어떤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가 없다고 한다면은 또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영향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계속 질질질 끌었겠죠.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지금 거의 2시간이 채 안 돼서 당 지도부가 제명 방침을 결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하락폭을 줄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이 뉴스가 정당하고 연결되어서 네.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당이. 네. 일주일 열흘 지나갔으면 타격을 계속 입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문제로 선이 그어져 버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보면은 자유한국당도 빠졌습니다. 1.1%포인트 하락을 해서 18.6%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북대화 국면에서 다른 프레임으로 계속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사단을 자꾸 공격하는데요. 예. 물론 우리나라에는 탄탄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보수층이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보수층이 있긴 있는데 이제 정당이 나서서 이제 방북 성과를 비판하잖아요. 그걸 믿고. 그렇습니다. 그럼 정당은 꼭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정당은. 프레임 자체가 이제 북의 위장 평화 공세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특사단을 둘러싼 여러 어떤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어떤 프레임 자체가 좀 설득력이 좀 약하게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보이고요. 바른미래당이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 거꾸로 갔다는 거죠. 거꾸로. 그렇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창당 이후에 2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도 제 말은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하락을 했습니다. 예. 안희정 의혹 다음날 올라갔는데 방북
특사단 방북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온 그 다음날 17%로 떨어졌어요. 제일 맞습니다. 큰 폭으로. 예, 17.4%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 빠진 표가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일정 폭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빠진 것들이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으로 간 것으로 세부 분석으로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준석 하라고 했는데요. 오래간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9.1%입니다.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이익의 성격이 높고요. 정의당 역시 3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4%대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5.8%로 올랐습니다. 1.3%포인트 상승했고요.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다수가 정의당으로 간 것으로 이제 나왔고요. 민주평화당이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0.3%포인트 하락해서 2.7%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7일 기준, 어제 기준으로 대통령은 66.7.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굳이 따로 불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7. 네. 오히려 소폭 6일보다 오히려 소폭 네,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히려 올랐고요. 네. 대통령이 오히려 올랐고 자유한국당은 17.4%로 17.4%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바른미래당은 여기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층이 2.3% 모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1%가 됐고 정의당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지층이 모여서 한 5.8%까지 올라갔고요.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면요. 이번 주 정도 TBS 의뢰로 이번 주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 전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5%였고요. 지금 현안 조사를 했습니다. 남북 합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이 남북 합의 내용을 몰라요. 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공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뉴스공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 네. 그 포탈을 보세요. 네. 합의 내용이 뭔지 자세히 해설하는 뉴스가 보이지 않아요. 6개항이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라인에 남북 정상 간에 통화할 수 있는 것 그 부분도 크고 그리고 이제 비핵화 의지 확인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컸는데 많이 안 알려져 있죠. 내용이 안 알려졌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현안을 보면은 예.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반도 남북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었는데 이제 두 개의 보기가 하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북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머지 하나는 위장 평화. 일부 언론과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해석입니다. 설명입니다. 국제적 제재 모면을 위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의 결과물이므로 부정적이다라고 두 개를 물었는데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0.3%가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은 31.5%가 나왔고요. 한 2배 정도로 긍정적이 많이 나와서 대다수가 긍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영 간에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진보하고 보수하고 상당히 반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하고 그리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주면 예를 네. 들어서 네. 남측에서 정상회담 한다든지 군사 훈련 계속 하라고 한다든지 네. 핵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물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수치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네, 내용을 몰라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유권자들 상당히 많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네. 무당층을 보면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정치적인 관심이 적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좀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정부도 이제 민심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대3 정도 결과 나왔고요. 네, 남북 합의에 대한 국민인식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네. 이건 조사 기회가 필요 없나요? 예,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거 자꾸 하청 공장 만들려고 이거 계속 압력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런 요청 있지 않습니까, 아니, 최근에? 당연히 굉장히 그동안도 많았는데, 네. 저는 하여튼 하청은 절대로 안 하고요. 왜요? 그런데, 하청이라는 거 자체가, 이거 자존심 좀 상하지. 제목을 딴 걸로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네. 그쪽이고요. 대등 하여튼 간에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한 자릿수로 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데 리얼미터가 수요일 날 조사를 하니까 요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어. 저보고 요일을 바꾸면 어떠냐 그러는데 그것도 싫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이 자리, 이 시간, 이 공간, 이 시간은 내 겁니다. 시간만 좀 늘려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오늘 다른 주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뉴스 작가팀들이 연락이 온 게, 제가 어저께 아침에 트위터를 썼어요. 그저께 밤에 남북 특사팀 발표하는 거 보고 네. 너무 기뻐가지고. 대단한 뉴스였어요, 사실. 그럼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개마고원 가는 꿈을 꿨어요. 개마고. 여기 용암지대를 가시려고. 아니, 제가 북한에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사실 개마고원이거든요. 거기가 한국에서 가장, 뭐랄까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아마 북한 사람들은 제주도를 가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백두산도 백두산이지만, 개마고원은 뭔가 좀 웅장하고 신선하고, 거기 가면은. 별류천지 비인간. 그리고 무슨 광개토대왕도 막 말 타고 나타날 것 같고, 뭐 하여튼 간에 조금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이름도 그래요. 개마고원. 개마고원. 개자는 지붕 개자고, 마가 네. 실제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래서 지붕. 굉장히 개마고원 그러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그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그랬더니 어릴 때 지리 시간에 개마고원 하면 항상. 네. 우주 같은 느낌? 맞아요. 예, 달 그런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 예. 네네. 거기 가면 완전히 별천지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북한에서 가고 싶은 곳 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 올렸더니 사실 이건 뭐 시간도 짧고 좋은데 인터넷에 올렸더니 정말 많은 트위터리언들이 가고 싶은 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자.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기분이 좋은 게 제가 사실 북한 건축이나 공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솔직히 그동안 게재가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어저께는 정말 이걸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너무 캐주얼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이 가장 많이 나온 게 기차 타고 만주로 러시아로 파리로 가고 싶다.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완성시키자 이거죠. 그러니까 땅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남한으로 섬으로 살았는데 이제 네. 진짜 우리 대륙이 되고 싶다. 네.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게 역시 사람들 마음은 참 비슷한 것 같다. 네. 실제로 그거는 통일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기차 사실은. 타고 파리 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럼요. 네. 그러면은 도시락 까먹고 술도 한잔 하고. 제가 올해 기차 타보긴 했는데 기차 피곤합니다. 3일 지나면 왜 했지? 엄청나게 편해요. 저 러시아에서 한번 타봤는데 아이고 힘들어 정말. 그러니까 이거 왜 했을까 싶은. 그럼요. 그렇지만 그 로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마고원 이제 역시 자연 명소라는 게 많이 나온 게 그중에 이제 백두산이 나온 건 당연하고요. 금강산. 사실 금강산은 우리 그 노래 때문일 거예요.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이것 때문에 백두산, 금강산은 그나마 접근했던 분들이 최근에 많이 가장 많으니까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도시에서 얘기하는 건 평양 개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옥류관, 냉면이 있는 옥류관, 그리고 대동강에서 거닐고 싶다. 아는 게 없으니까. 개성의 한옥마을에 가고 싶다. 사실 그 개성의 한옥마을은 보존된 게 아니고 실제로 새로 만든 겁니다. 상당히 많은 그래요? 부분이. 근데 저도 북한 땅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들 환상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떨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소설과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때 나온 이제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데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문학을 통해서, 문학 시를 통해서 나오는 게 묘향산. 묘향산은 서산대사님, 효정스님, 굉장히 유명하니까. 저도 묘향산은 토지에서 박경준 선생님이 거기 별당아씨하고 도망가서 거기서 진달래 화전 해먹고 사는 데가 거기가 묘향산이거든요. 그런 로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로망. 그 다음에는 이제 원산에는 이상하게 원산에 명사심리 거기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폐병이 많았잖아요. 결핵을 걸린 사람이 다 거기로 휴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마 거기가 뭐가 기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원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솔직히. 저도 개마고원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었고요. 개마고원, 그러니까
그 카파도키아라고 아시죠? 네네. 터키에. 네. 그 동굴 많은데. 네네. 저는 개마고원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 아, 이거는 지구상에서 잘 네. 흔하지 않은 지형일 거야. 네. 그런데 꼭 가보고 싶거든요. 그랜드 캐년에 가보고 싶듯이. 네.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개마고원을 가보고 아니, 싶고 이제 저도. 개마고원이 해발이 한 거의 2,000여 2000, 미터에 예. 있으니까 이게 그냥 고원 그러니까 쫙 평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제 높낮이가 있고 그런데 사진만 봐도 하여튼 근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사진만 봐도 근사해서 개마고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고 하여튼 개마고원이 뭔가 단어 불러일으키는- 자체부터.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게 그리고 남쪽에는 사실 우리가 남한에는 고원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기고요. 그 2000m의 공원이 있다고 하니까. 글쎄 말이죠. 그게 굉장히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기차 타고 네. 지나가고 싶어요. 서울역에서 딱 기차 타고 네. 파리 북역이 딱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평양 맥주도 먹고 싶다.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일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뭐 통일 전에도 이룰 수 있는 거 사실 교류가 있고 경제협력이 있고 그리고 왕래가 있으면은 벌써 굉장히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2003년 4년도에 조금 해변기 무드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좀 그런 무드가 그때 기차 타고 생기면 갈 좋겠고요. 것만 같았어요. 그렇죠. 철도 연결했다 무슨 하고. 말이죠.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건축이나 도시는 사실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적 건축, 사실 남한에서는 완전히 자본주의적 건축이잖아요. 이거 두 개가 완전히 정말 서울하고 평양을 보면 완전히 다른데 특징이 이게 뭡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요. 네. 뭐, 왜냐하면 이제 일단. 하청공정 통제-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 하청공정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회주의적 건축 쪽에서는 굉장히 건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전에 김정일 위원장은 건축에 대한 책까지 썼어요. 구소련 보세요. 웃기는 사람이, 내가 그래서 속으로 되게 웃긴다. 뭐, 그러니까 그게 건축 교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책을 완전 건축 교본을 썼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모든 건축은 다 달라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이 말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허, 굉장히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다른데 이 사회주의의 김정일 위원장이 네. 요 바로 그리고 앞세대. 김정일 위원장은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건축과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특히 북한은 그 사회주의적 건축과 이른바 국수주의적인 그다음에 한국적인 이런 건축을 조금 하여튼 이상한 그거 재밌습니다.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그냥 북한에 가고 싶은 곳을 꿈꾸는 것만으로 행복한 바로 이 순간을 즐깁시다. 기쁩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안녕 길다. 좋아요. 네. 또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서부터 미국은 뭐 극비 방문해가지고 다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국익이 있으니까. 알면서도. 알았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절묘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네. 서훈 네. 천혜성 예. 통일부 장관 여기에 김상균 차장이요. 네. 아주 서훈 못지않은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을 하는 걸 보고 되겠다. 저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됐구나. 역시 나보다 낫다. 이걸 내가 인정합니다. 대북 문제는 사실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네. 북한도 갔다 오셨고 정상회담도 성사되는 거 보셨고. 저하고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뭐 공장장이 아는 게 있어야지. 제가 대북 관계에서는 그냥 고개 숙이고 듣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 그리고 대북 특사로 다녀오셨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지만은 이렇게 완전한 네. 합의를 해올까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미 군사훈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걸어서 해도 좋긴 하지만 요거를 고려를 해서 북한이 뭘 얻어내려고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협상 중에는. 근데 자기들이 그냥 군사훈련 해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미국도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또 이제 이러면은 뭐 보수층에서 네. 박지원이는 역시 빨갱이다. 저놈은 김정일이 찬양하더니 또 김정은도 찬양한다. 저는 김정은 찬양해가지고 많이 얻어맞았어요. 네. 이번에 보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네. 훨씬 액션이 크고 통이 크고 이런 결정을 해버리는 걸 보면은 북한 내에서 네.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것도 네, 과시한 거고 맞습니다. 또 솔직히 그 무서운 친구예요. 보니까는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네. 껐떡하지 않겠다 네. 하는 것을 과시도 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기할 수 있다 말도 해버리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최종적인 목적은 북미 수교, 네. 체제 보장, 평화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보장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핵을 가질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 네. 우리 동포입니다. 예. 세 사람을 석방해줘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네. 죄송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 세 사람을 석방해주는 예. 그런 배려도 해라. 예. 그런데 아마 그것도 그거 맞으면 어떡하십니까? 이게 다 맞아가지고 101% 맞는 건데, 그러면. 그러면 저 이제 해설 안 하고 남산 밑에다 돗자리 깔고 점쟁이 해야죠. 뭐. 미아리 점성촌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선물은 들고 가겠지, 뭔가. 네, 그렇죠.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어떤 김정은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면서, 그죠? 아니 그런데요. 예. 제가 뭐 공장장하고 노벨상. 예. 많이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업가 출신이 없습니다. 예. 처음이에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 없는데 사업가 출신은 유일하게 MB 하나란 말이에요. 예. MB는 돈을 좋아해 가지고 돈 벌려고 대통령에서 적골됐고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익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 하면 이익이냐 손해냐. 예. 그런데 북한 핵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 이기는 된다. 길이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재선되는 길이고 그러니까요. 세계적 맞습니다. 재앙을 없애는 길이고 미국 본토의 공격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손익 개념으로 이미 계산이 끝났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위기로부터 구한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그리고 재선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를 몰래 설치해가지고 아니 주민도 좋지만은 예. 아마 그러한 것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거듭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을 엄청나게 미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년 우리 국회 본회의 연설을 제가 듣고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저래서 힐러리에게 이겼구나 했더니 미국 관료가 연락이 와서 네. 그 배경을 묻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조셉 윤 조셉 윤. 예, 조셉 윤이 왜 잘랐나요? 그러니까 미국 내 대화파 아닙니까? 또 최고 대화파고 지금 그분이 만약 계셨으면은 예. 참 더 좋았겠다. 이제 거기에 참고가 되니까요. 그래. 대표님은 또 그쪽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조셉 윤 특별대표가 틸러슨 예. 국무장관 국무성이니까 대화의 필요성을 자꾸 역설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예.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발표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제재를 한다 하는데 대화해야 된다 하고 어깃장을 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트럼프는 대개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들은 모든 좋은 결정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한 것으로 만들고. 실제로 그것으로. 장관들이나 대통령은 장관들이나 대통령 참모들은 영광을 대통령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니까 저게 뭐야? 트럼프 패싱이다. 트럼프 패싱이다. 해가지고 틸러슨 국무장관을 국무장관한테. 해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켈리 비서실장이 절대 안 된다. 아하. 만약 틸러슨을 자르면은 내가 나가겠다. 아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셉 윤이 총 맞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셉 저는 윤이 이번에 정의용 예. 서훈 특사 요거 혹시 조셉 윤하고 통화해서 파악하신 내용입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나 잡혀가요. 통화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묻지 말고 통화는 하시죠. 또 다른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시는 것까지는 얘기하고, 예. 통화 안 했다니까요? 평상시 통화하시지 않습니까, 조셉 윤? 평상시 통화한 것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예. 이번 특사 정의용 서훈 원장이 오늘 방미를 하지만은 그러한 것 트럼프 패싱이 되지 않는 우리가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앞서가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는 비위가 상연한 거예요. 모든 영광은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렛대, 우리는 중매쟁이 이런 걸로 해서 영광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let him do it. 트럼프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도 받고 영광도 가져가고 다 하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공장장은 내 생각에 항상 따라오는 거지 뭐.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김일성 유훈인 네. 비핵화. 그걸 딱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 핵을 가진 것도 결국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한 거지. 핵 10개, 20개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10,000발이 넘는 핵을 어떻게 이깁니까? 게임도 안 되는 조족지열이죠. 예. 그 자체는 게임도 안 되니까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이거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냉정한 현실이시기도 하고요. 4월 한미 군사훈련도 예년대로 해도 좋다. 그것도 큽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예. 아마 이번 정의용 서훈 이 두 특사분이 미국에 가서 예. 어느 수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다 나오지 않은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결국 사실 이제 지금 발표한 합의문은 기본 전제가 되는 조건들을 다 풀어버린 거고요. 여기에 선물이 추가로 있지 않을까? 선물이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북한 핵 기술에 대해서 예. 핵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내로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핵 보유국이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가장 위협스럽게 생각하는 게 북한 핵이 더 발전해서 예. 작아지고 가벼워지는 소형 경량화가 돼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미사일에 탑재되는 ICBM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예. 지금 현재도 괌, 사이판 미국 영토에는 갈 수 있지만은 본토까지 간다고 북한에서도 주장을 하고 미국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이 두 분 특사 오늘 방미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ICBM의 개발을 중단하겠다. 아예. 일단 그것부터 하겠다. 예. 그리고 특히 그건 미국의 가장 큰 선물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하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솔직히 이번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새 정상이 다 잘했지만은 이번에 금메달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따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아, 줘야죠.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 제가 또 자랑입니다만 네. 미국의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정치 구단주 평화당이라고 약칭으로 불러달라고 했으니 평화당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안녕합니다. 예. 아, 이 전공 분야입니다. 전공 분야. 예. 전공 분야. 요즘 이 뉴스가 얼마나 대단한 뉴스인지 잘 짚어주지 않아가지고, 아, 대표님이 나오시면 이거 또, 대표님 말대로 다 됐다고. 아니, 제 자랑이 아니라 네. 제가 SNS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 한 것이 거의 99% 적중했습니다. 뭐 100%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실. 아, 그래서 사실 예. 그러니까 공장장을 제가 존경합니다. 갑자기 1% 해드려가지고요. 예. 이게 걱정했던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북한이 또 한미 군사회담 또 하자고 할 텐데 또 뭐 핵은 자유권이라고 할 텐데 등등등등 이걸 포기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한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다 될 거라고는 이렇게 돼야 했지만 예. 될 거라고는 미국 쪽에서는 뭐 전망이 전혀 없었던 거고. 그렇죠. 예. 뭐 미 국무성에서는 이런 날이 올리라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심지어 그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부정적이라고 말할 요인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도대체 예. 저도 특사를 해봤지만은 이번 특사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보다 더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를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저는 서훈을 믿어라. 서훈은 대통령도 미국도 북한도 경험도 능력도 실력도 있다 했는데 역시 미국을 의식하면서 결국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지만은 숨소리까지 미국과 공유하지 않으면은 북한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은 말로는 뭐 미 제국주의 어쩌고 미국을 비난하지만은 속내는 제일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체제가 보장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그 최소한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하고 굉장히